Soon may the well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오늘은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들과 한국 기업들의 과거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사에 대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국인들은 니들이 뭔 도움을 줬다는 거냐, 오히려 본토 회사자들보다 높은 월급으로 인해서 니들이 덕을 본 거 아니냐, 서로 좋아서 윈윈한 거 아니냐, 니들이 한국 기업에 사기만 쳤다 라는 반응들을 봐왔고, 조선족들은 한국 기업들은 조선족들을 이용해 먹고 버렸다, 월급을 삥땅 치고 도망갔다, 합작한다고 해놓고 사기를 쳤다 라는 얘기들만 가득하죠. 오늘 저희 개인 경험과 친구들의 경험, 그리고 제가 들어온 썰들을 종합해서 이성적이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쪽 얘기 전부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뭔 소리냐? 본인들이 피해만 겁나 부풀리고 과장해서 전파한 거니까요. 한국분들이 주장해요. 서로 윈윈이다. 오히려 본토 회사들보다 더 많이 받은 거니까 고마워해야 한다. 조선족들이 한국인들한테 사기만 쳤고 조선족들이 한국 기업 중국 진출에 기여한 것 쥐뿔도 없다 라는 얘기는 솔직히 믿으라고 떠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믿고 있는 당사자들이 많으니까 믿으라고 떠드는 건 맞겠죠. 흡사 조명건과 김성락이 중국 찬양과 조선족 아니 중화민족이라고 자칭하는 건 한중 민간 외교를 위해서 유대감 증대를 위한 거다 라는 개소리를 철석같이 믿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더 웃기는 건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과 공무원들이 자서전에 똑같은 소리를 남발하는 인간들이 많다 보니 명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구중 몇몇은 조선족들 99%가 사기꾼이라고 표현까지 했고요. 그로 인해 오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룬 조선족 출신 혹은 한국인 유튜버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들보다 그만큼 높은 월급을 제시했고 그로 인해 취업했던 조선족들이 많은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모든 국가에서 타국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현지 기업보다 높은 월급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 질적으로 높은 인력 채용을 위해 타국에 진출한 모든 기업들이 수완이죠. 근데 이걸 조선족들에게 대한 혜택으로 이해한다? 글쎄요. 저는 오히려 서로 같은 문화와 민족을 공유하는 사이이다 보니 이해관계가 어울려져서 고용과 채용이 맞물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유야 어떻든 조선족들이 현지 기업보다 더 높은 월급을 받고 한국 기업에 근무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한국인들이 따뜻한 동포의 사랑으로 조선족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 마냥 떠드는 얼간이들과 그걸 맹신하는 등신들이 너무 많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걸로 비난을 일삼는 인간들이 넘쳐난다? 본인들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조선족들이 이용해 우월감에 심취하는 보잘것없는 정신승리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너무 거칠죠. 그죠? 근데 과연 일말의 이유 없는 표현일까요? 제가 알기론 한국인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명언 중 이런 발언이 존재하죠. 기업가들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침팬지가 인간보다 효율이 높으면 인간을 전부 다 해고하고 침팬지를 고용한다 라는 발언이죠. 그 말인즉 기업가들은 가성비에 그만큼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류란 얘기고, 이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한 룰이란 거죠. 근데 이걸 조선족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포장을 하려고 한다. 괴벨스가 환생하려다가 자포자기할 만한 프레임이죠. 그리고 조선족들이 한국 기업에 대체 뭘 기여를 했냐? 우리가 잘나서 성공한 거다? 근데 참 아쉽게도요, 그 당시 한국 기업의 성공을 부러워한 일본 기업들과 주중 일본 대사관에서 한국이 짧은 시간 내 중국 진출에 성공한 요인 중 하나를 조선족들의 존재를 언급해서 그 당시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벤치마킹해서 중국 내 현지 인력들을 민족 불문하고 면접 통과한 자들에 한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등록금 지원은 물론이고 유학 비자 또한 무료, 심지어 생활비 명목으로 월급까지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심이었던 거죠.
이 당시 한국 기업에 실망한 조선족들도 대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망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례들도 존재하는 건 물론이고 그 당시에 활약한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기여도가 1도 없단 어처구니없는 프레임을 걸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영리하게 프레임을 걸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냥 차라리 조선족들이 한국 기업에서 동포라고 반겨줬음에도 성실하게 근무하기는커녕 허구한 날 술 처마시면서 싸우고 술 취해서 힘들다고 출근 안 하거나 오히려 성질 부리면서 난동 부려서 혐오한다 라는 얘기가 훨씬 신빙성이 있죠. 이건 실제로 그 당시에 만연하게 발생했던 사실이고 너무나 난무하다 보니 이러한 몰상식한 행태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조선족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않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몰상식하다는 표현이 전혀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한국에서도 조선족들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런 몰상식한 행위가 많았던 과거사 때문인 줄 압니다. 상당히 창피한 사실이지만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조선족 분들은 몇 명 없을걸요? 이런 걸로 양념 치어서 소문을 부풀리면 변명할 여지조차 없을 것 같은데 뭔 놈이 위민타령이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한국 기업 덕을 봤다는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족들의 한국 기업에 사기만 쳤다? 사실이죠. 근데 전부 다 사기꾼이다? 그건 개소리죠. 아니 난 진짜 왜 본인들 얼굴에 침을 뱉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해외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가들 그 정도로 IQ가 낮을까요? 그 당시 산업 기반이 엄청 빈약했던 조선족들한테 개나 소나 전부 다 사기 당할 만큼요? 와, 알고 봤더니 조선족들 전부 다 천재였네. 그렇게 대단한 우리가 왜 한국에서 3D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지? 이게 뭔... 아우 됐다.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비꼰다고 욕먹을 거 뻔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 당시에 조선족들이 한국인들의 부탁으로 본인들의 명의로 등록한 법인 회사와 차량을 사기친 양아치 사기꾼들이 소수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전부 다 사기꾼이고 믿을만한 족속들이 아니다? 예, 그렇다는데 그렇겠죠 뭐. 다음은 조선족들의 발언을 살펴볼까요? 한국 기업들이 조선족들의 월급을 삥땅치고 도망간 양아치들이다. 그리고 합작 명분으로 조선족 기업가들을 사기만 채웠다. 이것도 실제로 존재했지만 흔하게 발생한 건 아닙니다. 한국인들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어야겠죠. 만약 그렇게 월급 삥땅친 인간들이 많았거나 사기당한 조선족 기업가들이 넘쳐났다면 그 당시에 한국 기업에 지원하는 조선족들이 존재 안 할 뿐더러 여전히 한국 기업들과 합작하려는 조선족 기업가들도 존재 안 했겠죠?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이분들을 전부 다 바보 머저리 취급을 받게 하는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족들이 조선족들을 병신 찐따로 만드는 거죠. 실제로 존재했지만 왜 이렇게 싸잡아서 욕먹었을까? 그건 보따리 장사꾼에 가까운 사장들 때문입니다. 쥐뿔도 없는 인간들이 직원 채용을 참 잘했거든요. 도망간 인간들 중에 정상적인 기업가들이 실제로 부도가 나서 도망가신 분들도 존재하지만 상당수가 자칭 기업가라고 표현하는 가방사장들이었던 거죠. 가방사장이 뭐냐? 저희 조선족들 사이에서 그 당시 유행했던 은어 같은 단어 중 하나입니다. 여러 단어 중 하나고 제가 잘 사용하던 단어였고 중국어로 피보로반. 당시 사장님들 클러치백 혹은 비슷한 서류 가방들을 잘 들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은 진짜로 클러치백과 주둥아리로만 사업하는 기업가들이었던 거죠. 자칭 사업가, 기업가라고 스스로 떠들지만 한마디로 속빈 강정들이었던 겁니다. 당시 저는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서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방 사장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진심으로 뭔가를 시도하려는 가방 사장님들은 10명 중 1분 정도 계셨지만 사업이라기보다 뭔가 요즘 한국에서의 부업직 같은 사이즈라고 해야 할까요? 10명 중 9명은 그냥 도매상에 가깝죠. 하지만 자칭 사업가 혹은 기업가라고 하니까 대접은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이렇든 저렇든 이분들은 돈이 없죠. 근데 같은 한국인들도 어마어마한 경쟁이 발생할 만큼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궁금하죠. 그렇게 한국 기업들도 많은데 왜 굳이 거기서 취업을 했냐?
고생을 찾아서 하는 꼴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여기에 또 이유가 있죠.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 러쉬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연변에는 산업 인프라가 엄청 빈약했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죠. 왜냐하면 국영 기업은 많았지만 민간 기업은 엄청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국영 기업에서 근무했던 분들이고, 그 외 대부분 분들은 시장에서 장사하시거나 혹은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식당에서 근무하시거나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었죠. 한마디로 직장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 회사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썰미거나 직감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친근하게 다가오면 뭐라고 말하든 무조건 믿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비슷하죠. 한국의 조선족들 중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죠. 왜 많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족들은 정치 시사에 관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최근에 좀 나아지긴 했지만 큰 차이는 모르겠고요. 하지만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을까? 조선족들에 대해서 비자 정책을 개방시킨 시기가 고 노무현 정부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조선족들의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감정 호소를 비롯한 선동을 잘하다 보니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비자 정책을 개방한 근본적인 원인은 강성보수로 유명한 사회운동가이시지만 정치 시사에 관심이 없는 조선족들은 거기까지 궁금증을 가지기보다 정책 개방해준 정부의 애정을 가지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똑같은 이치인 거죠. 대충 설명은 끝났습니다.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일본 정부도 그렇고 일본 기업도 그렇고 단순히 조선족들을 채용한 행위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냐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죠. 물론 조선족들이 존재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당한 편의성이 존재했겠지만 단순 그 문제는 아니죠. 편의성만 존재한다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양아치들이 난동 부리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대부분 날려먹었으니까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기여도는 따로 있죠. 연변 즉 간도 지역의 산업시설이 빈약하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이전부터 진작에 타지에서 성공을 이루신 분들 많으셨습니다. 기업가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성장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죠. 중국 정부가 조선족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조금의 신빙성이 존재하지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선족들이 단순히 한민족에 대한 애정과 우월감 때문에 한족들보다 강한 민족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도 존재하지만 머릿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비율로 성공을 이룬 이유도 존재하거든요. 이 당시에 성공을 하셨던 분들이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도움이냐? 중국에서 관시가 중요한 건 아실 겁니다. 아직도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중요한 요인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제중 한국 대사관에서도 조선족 기업가 혹은 공직자들한테 많은 부탁을 하거나 인맥 도움을 요청했었고 그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중 하나를 예시로 들자면 중국에서 영업집조,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리는 법인 혹은 사업자 같은 걸 신청하려면 정상적인 루트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콜라값, 뜻값을 지불했어도 똑같아요. 최소한 TV값 이상을 찔러주지 않으면 별 소용 없었습니다. 근데 관시를 통해서 떡값까진 아니더라도 콜라값 정도만 찔러주면 10중 8구 일사천리입니다. 떡값을 찔러주면 10이면 10 해결됩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예민한 업종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국기업중 화학광물유통법인을 설립하려고 법인 신청했는데 2년 가까이 기다리신 한국인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대사관에 호소하면서 한국을 오가면서 대기하셨다고 했는데 조선족 출신 공직자가 조선족 출신 기업가의 연락을 받고 나서자마자 2개월 만에 승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넘치고 넘쳤고 이건 단순히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근데 2000년 초반 들어서면서 슬슬 한국 대사관은 물론이고
기업가들의 태도가 미온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슬슬 피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한인타운은 당연하고 한국인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가 조선족들이 불법 브로커 노릇을 한다, 한국 기업에 해코지하려고 일부러 불법 행위를 일삼는다, 조선족들은 전부 다 불법 행위를 하니까 상종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떠돌았다는 거죠. 그 시절 저도 한인타운 가면 심심찮게 들렸던 개소리들이었습니다. 왜 개소리냐? 초반에 누가 제발 사정했던가요? 대사관 직원들까지 나서면서 조선족들의 관시를 이용하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그 당시 한국인들이죠. 근데 그 인맥들 소개받고 자주 올리면서 조선족들이 중개인 역할이 사라지니까 한국인들이 전부 다 당연히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미꾸라지들이 물 흐리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진흙탕을 일으킨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인 사장한테 완전히 충성하다가 버림받은 과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썰을 풀면 이건 대체 한국인들을 폄하하려는 건지 아니면 사실을 전달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삼가하고 추후에 기회가 생긴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한국인들의 입장과 조선족들의 입장, 제가 영상 초반에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조선족이든 한국인이든 긍정적인 과거사와 부정적인 과거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둥이 털기 좋아하는 인간들, 그중 인성이 삐뚤어진 인간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과거사들만 골라서 극대화시키고 와전시키고 심지어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서 프레임을 씌우면서 서로 싸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당연히 존재했던 사실들로 인식이 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